네. 그럼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번에 Visual Introduction to Gaussian Belief Propagation 발표를 맡은 김진영이고요. 다음과 같은 순서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이제 지난주에 그 두 분께서 너무 뭐 팩터 그래프랑 이제 전체적으로 뭐 BP 뭐 이런 거에 대해 발표를 잘 해 주셔 가지고, 그다음에 또 희성 님께서도 발표를 해 주셔 가지고 보니까 이제 상당히 겹치는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거 쪼끔 감안해서 들어 주셨으면 좋겠고, 그다음에 제가 논문을 읽을 때는 괜찮았는데 이제 이 논문을 설명을 하려고 보니까 논문 순서대로 이제 이거를 그대로 하기에는 제가 설명을 잘 못할 것 같아 가지고 이거 순서를 쪼끔 바꿨어요. 이제 논문이랑 1대1 대응으로 되는 순서가 아닌데 그거 쪼끔 감안하고 들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뭐 일단 여기서 수학적 내용이 쪼끔 나오기 때문에 확률 이런 거는 또 안 보면 다들 까먹잖아요. 그래서 그런 거 관련해서 리캡하는 슬라이드가 한 2장 정도 있고요. 그다음에 가우시안 빌리프 프로퍼게이션 설명은 제가 두 부분으로 나눴어요. 그래서 첫 번째는 이제 베이직이라는 부분이고, 두 번째는 이제 논문에서 나와 있는 비욘드 더 스탠더드 알고리즘 두 개의 분야인데, 이제 베이직에서는 기본적으로 뭐 BP 개념이 뭔지, 루피 BP가 뭔지, 그다음에 GBP가 뭔지에 대해서 설명드릴 예정이고, 그다음 비욘드 더 스탠더드 알고리즘에서는 이제 GBP를 개념 그대로는 쓸 수 없으니까 뭐 가우시안 팩터가 없을 때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뭐 이걸 쪼끔 더 컨버전스를 더 빠르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떠한 스킬들을 더 쓸 수 있는지, 뭐 그런 것들에 대해서 하는 그런 스킬, 테크닉 같은 거를 중점적으로 발표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제 리캡하는 컨셉인데, 여기서 주요 이제 확률 개념에서 나오는 게 두 개 정도가 돼요. 그래서 이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 앞에서 희성 님께서도 여러 번 말해 주시고 아마 지난 시간에 다른 분들도 발표를 해 주셨던 부분인데, 이제 그 보통 멀티 베리어블 펑션에서는 이제 예를 들어서 x랑 y 이제 베리어블들이 많잖아요.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xi에만 관심이 있어. 그럼 xi에만 저는 관심을 집중하기 위해서 나머지 애들은 다 xi에 대해서 무시를 할 수 있게끔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해 줘야 돼요. 그래서 그 과정을 마지널라이제이션이라고 하고, 수식은 약간 복잡하게 생겼는데 이게 p가 결국에는 확률 분포 함수를 말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xi에 대해서 관심이 있으니까 이제 y에 대해서는 다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가 시그마인 이유는 이게 디스크리트 펑션이라서 그렇고, 그러니까 그 인테그랄인 이유는 컨티뉴어스 펑션이라서 그렇다. 그래서 이제 앞으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이 나오면은 변수가 여러 개 있을 때 뭔가 하나에 대해서만 확률을 구하려고 이러한 테크닉을 쓰는구나라고 이해를 해 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이제 베이시안 인퍼런스. 정말 많이 들어본 베이시안 인퍼런스인데, 결과적으로 이제 베이시안 인퍼런스가 얘기하는 거는 새로운 정보가 들어왔었을 때 그 정보를 바탕으로 현재 기존 정보를 이제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프로바빌리스틱 모델은 한국말로는 이제 확률 분포 모델이라고 하고, D가 데이터고 X가 이제 확률 변수예요. 그래서 D라는 데이터 분포에서 X라는 일이 일어날 확률,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확률을 얘기하는 거고, posterior distribution은 이제 probability of X given T, 그러니까 D라는 사건이 일어났었을 때 X가 일어날 확률. 그래서 이렇게 두 개를 통해서 우리가 주로 구하고자 하는 거는 이제 맵 변수라고 하는 거죠. 이제 maximum of posterior, 그다음에 marginal inference, 이렇게 두 개를 계속 구하게 되는데, 이 maximum이라는 말이 붙은 이유는 포스테리어 중에 가장 맥시멈이 되게끔 하는 베리어블을 구하겠다. 그래서 probability of x given t가 최대가 될 수 있을 때 x를 구하겠다. 그리고 그 x를 나는 맵이라고 할 거야. 라고 해서 이제 맵 변수를 계속 구하게 되는 거고, 두 번째는 이제 marginal posterior 함수를 구하게 되는 건데, 이것도 해석을 조금만 보시면 다들 이해를 하실 수 있는데요. probability of xi, 그러니까 xi에 대해서만 볼 거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 슬래시 역방향이죠. 슬래시 역방향이라는 기호가 계속 나오게 되는데, 이제 x라는 수많은 베리어블 중에서 xi를 제외한 나머지에 대해서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함으로써 이제 xi에 대해서만 확률 분포를 보겠다. 그래서 이렇게 확률 기본 개념은 한 요 정도가 이제 계속 나오게 됩니다. 이제 두 번째는 팩터 그래프 부분인데, 사실 팩터 그래프도 지난 시간에 설명을 다들 다 해 주셨어요. 그래서 굉장히 간단하게만 하고 넘어가면은, 팩터 그래프는 결국에는 그래프잖아요. 근데 우리가 얘기하는 그래프는 결국엔 노드랑 엣지가 있는 이 구조를 그래프라고 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노드는 베리어블 노드랑 팩터 노드 두 가지가 있게 되는데, 이제 베리어블이랑 팩터 이런 것들이 다 바이퍼타이트하게 연결된 이 그래프를 팩터 그래프라고 하자. 그런데 이 팩터 그래프는 이 읽기 어려운 이 HC theorem에 의해서 이런 식으로 팩터들에서 이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x 관련된 이 노드들의 프로덕트로 이루어진 게 이 Px다. 그리고 이거를 우리가 에너지 모델로 바꾸게 되면은 이렇게 익스포넨셜한 텀으로 바뀌게 되는데, 여기서 왜 에너지 모델을 갖고 왔냐라고 하면은 이 맵 변수를 구하려고 에너지 모델을 갖고 온 거예요. 그래서 에너지 모델의
기본적인 어썸션은 "확률이 커지면은 에너지는 작아진다."라는 어썸션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정확히 어디에서 온 거는 모르겠는데 저 기억 너머 저편에 이제 예전에 어떤 수업에서 들었던 내용에서 이제 전 좀 이해를 했었는데, 이게 아마 인포메이션 티어리에서 나왔던 것 같은데, 확률이 크다라는 거는 그만큼 이게 일어날 확률이 높다는 거잖아요. 확률이 큰 거는 일어날 확률이 높다. 그러면 이거는 자주 일어난다는 뜻이기 때문에 그만큼 에너지가 낮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이 maximum of posterior 이거를 이렇게 높은 확률을 구하려는 거는 결국에는 이 에너지의 썸이 낮아지는 방향으로 구해야 된다. 그리고 이거는 이 에너지 모델에서 네거티브 로그 프로바빌리티에 해당을 한다. 그래서 결국에는 이 에너지의 합을 미니마이제이션 하는 이 변수가 X맵이 된다라는 내용으로 이 X맵을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계속 수식을 보면은 exponential이 계속 따라다니는데 '이거를 왜 쓰냐?'라고 궁금해하실 수도 있는데, 에너지 모델에서 이제 맵 변수를 쪼끔 더 쉽게 구하려고 '에너지 모델을 도입을 한 거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정도의 개념이 이제 계속 반복해서 나와서 저도 제가 잘 이해가 안 가 가지고 정리를 하는 김에 이렇게 두 가지 슬라이드를 공유해 드렸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저희가 좀 기본적으로 리캡했으면 좋겠는 컨셉을 설명을 드렸고,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GBP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 건데, 베이직 파트랑 그다음에 베이직을 조금 더 응용해서 우리가 더 현실적인 문제를 더 잘 풀 수 있는 파트 두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베이직 파트에서 먼저 이제 B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제 그럼 제가 왜 이 슬라이드를 영어로 썼냐면은, 지난 시간에 이제 논문들이 다 영어인데 이걸 한국말로 번역을 하는 과정에서 이 단어들이 제가 너무 헷갈리더라고요. 컨센서스 이게 사람마다 다 번역하는 게 다르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부분에서 이해가 너무 떨어져 가지고, 사실 지난 시간에 질문을 너무 많이 드려 가지고 뭔가 이렇게 영어로 쓰는 게 차라리 더 이해가 더 서로가 더 빠르겠다 싶어서 일단 슬라이드는 영어로 만들었습니다. 근데 뭐 어차피 키워드들은 다 똑같으니까 감안하고 들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BP의 정의는 뭐냐면은, 팩터 그래프 안에서 로컬 메시지 패싱이라는 그런 연산 기법을 통해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다시 정리를 하면은, 팩터 그래프 안에서 메시지 패싱을 통해서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변수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겠다. 그럼 팩터 그래프, 우리 이제 팩터 그래프 뭔지 다 알고, 그다음 메시지 패싱은 그냥 노드에서 노드로 메시지를 패싱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이 메시지가 뭐 예를 들어서 슬램에서는 뭐 렐레티브 포즈가 될 수도 있는 거고, 여기서는 이제 주로 프로버빌리티가 그 메시지로 쓰이겠죠. 그래서 그런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이 팩터 그래프 안에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하는 이 알고리즘 자체를 BP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BP는 아까 말했던 것처럼 마지널 인퍼런스를 구하는 거고, 이제 계속적으로 이 팩터 그래프 안에서 얘네 메시지 패싱이 계속 돌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연산이 이터레이티브하다라는 특성이 있고, 그다음에 이 노드가 팩터 그래프에서도 아까도 보셨다시피 제가 예를 들어서 x1에 관심이 있어요. 그러면 이 x1에 연관된 팩터랑 베리어블이 자동으로 연결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로컬하다는 말이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예요. 그다음에 이 메시지 패싱을 해서 이 팩터 그래프 안에서 이거를 계산하는 방법은 총 이제 세 가지 계산하는 세 가지 이제 계산하는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빌리프 업데이트, 그다음에 두 번째는 팩터 투 베리어블 메시지, 그다음에 세 번째는 베리어블 투 팩터 메시지. 이것도 그냥 문자 그대로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노드가 두 종류였잖아요. 팩터도 있고 그다음 베리어블도 있어요. 그러니까 이 팩터와 베리어블 간에 메시지를 주고받는 과정이 필요해요. 그래서 팩터 투 베리어블이냐 베리어블 투 팩터냐에 따라서 계산 방식이 약간 달라지고, 어쨌든 간에 베리어블 각자가 이제 새로운 팩터들, 나와 연관된 팩터들에 의해서 나의 프로버빌리티가 이제 계속 업데이트가 되면은 이제 나한테 여러 이제 팩터들을 다 어그리게이션 해 가지고 이 베리어블 자체의 블리프를 업데이트하는 과정이 필요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게 블리프 업데이트인데, 어 이게 사실 제가 이터레이티브 이그젬플이라고 한 거를 여기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기를 쓰려고 했는데, 이게 화면을 잠시만요. 제가 디스코드를 잘 못해 가지고 화면을 창 변경하기. 어 네. 잘 보이시죠? 그러니까 이게 GitHub에 되게 잘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제가 이 belief propagation equation이 되게 애니메이션이 잘 나와 있어서 이걸로 설명드리는 게 나을 것 같아 가지고 썼는데, 이렇게 하면은 설명이 나옵니다. 그래서 일단 belief update가 수식적으로 가장 간단해 보여서 이거 먼저 설명을 드릴게요.
결국에는 이 빨간색이 베리어블이고 네모가 팩터예요. 그래서 이 xi라는 거에 belief를 업데이트를 하겠다는 건데 그럼 얘를 업데이트 를 하면 하기 위해서는 이제 메시지를 받아야 돼요. 어디서부터 받냐? 이 f가 팩터잖아요. 이 팩터로부터 xi 내가 지금 관심 있어 하는 이 베리어블에 대한 메시지를 다 받고 이걸 다 프로덕트를 해서 얘를 업데이트를 하겠다. 그럼 우리가 지금 필요한 거는 베리어블도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팩터도 업데이트가 돼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여기서 먼저 팩터 투 베리어블, 베리어블 업데이트를 하는 거는 맨 처음에 이 베리어블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이 팩터가 업데이트가 돼야 돼요. 그래서 그 부분이 여기입니다. 그래서 이 팩터랑 관련 있는 이 K를 보시면은 이 N이 네이버후드거든요. 그래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I를 제외하고 나머지 네이버후드의 노드들에 대해서 메시지를 다 업데이트를 해서 이 팩터로 난 업데이트를 할 거야. 그래서 이 팩터가 업데이트 되면은 여기서 내가 또 지금 마지널라이제이션 해야 되잖아요. 난 지금 XI라는 베리어블에만 관심이 있으니까. 그래서 전체에서 이 xi를 제외를 하고 나머지들에 대해서 이 팩터를 다 어그리게이션을 해서 다 더한 다음에 최종적으로 이 메시지가 업데이트가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팩터 투 메시지가 업데이트가 되고 그럼 반대 과정은 이제 그대로 하시면 돼요. 반대 과정은 이제 베리어블이 업데이트가 됐으니까 이번엔 팩터를 또 업데이트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 팩터를 업데이트하기 위해서는 베리어블 투 팩터 업데이트가 필요한데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 베리어블 자체를 다른 팩터들로부터 다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내가 관심 있어하는 노드를 제외하고 다 서메이션을 프로덕트를 한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 팩터를 업데이트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블리프 업데이트를 하면 돼요. 그래서 이거를 계속적으로 이터레이티브하게 팩터 그래프 안에서 계산을 합니다. 그래서 이 총 세 가지의 연산 방식 계산이 된다. 고 다시 화면을 인도 이제 다시 보이시나요? 아 계속 왔다 갔다 해야 될 것 같은데 네 정신이 조금 없으시더라고요. 죄송합니다. 저 질문이 이제 두 있습니다. 번째 네. 그러면은 순서가 베리에블이 먼저 팩터로 업데이트를 한 다음에 요 밑에 있는 그림이 이 순서대로 가야 되는 거죠? 항상. 이게 항상 이 순서가 어차피 이터레이티브 되기 때문에 이게 실질적으로 그림 그 막 애니메이션 같은 거 보면은 사실 팩터랑 업데이트가 되는 게 이제 비동기적으로 업데이트가 돼가지고 뭐가 굳이 먼저다 이런 거는 딱히 아닌 것 같거든요. 근데 이 음, 그림에서 보면 근데 어차피 이게 그 뭐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것처럼 베리어블이 업데이트가 되려면은 그 베리어블에 연관된 팩터가 먼저 업데이트가 돼야 되고 그 팩터가 업데이트 됨으로써 베리어블이 업데이트가 되고 이 베리어블이 업데이트 되면서 다시 또 그 주변에 연결된 팩터들이 업데이트 되기 때문에 딱히 순서는 관계가 없는 것 같습니다. 음, 에이싱크 하게 되면은 뭔가 네, 하나의 빌리프가 완전히 업데이트 되기 전에 이제 뭐 네. 베리에블 투 팩터만 된 상태에서 멈출 수도 있고 팩터 투 베리에블만 된 상태에서 멈출 수도 있고 중간에서 이렇게 막 시그널이 막 왔다 갔다 오갈 수가 있잖아요. 그렇죠. 네. 그건 좀 더 듣다 보면은 설명해 주시겠죠? 아, 네, 일단 조금 더 진행을 해보고 네, 죄송합니다. 네. 해보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BP였고 이제 BP를 다시 복습을 하면은 팩터 그래프 안에서 이제 관련된 노드에서 마지널 probability를 계산하는 그냥 방법 중에 하나다. 근데 이거를 팩터 그래프 안에서 메시지 패싱으로 하겠다 이런 얘기고요. 그러면 루피 BP. BP는 지금까지 우리가 배웠고 그럼 루피라는 말이 붙었잖아요. 룹 클로징의 그 룹을 얘기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뭐 이렇게 룹. 그냥 룹이에요, 룹. 그래서 이게 룹에 연관된 게 이제 루피 BP겠죠. 근데 여기서 논문에서 되게 재밌는 게 임피리컬이라는 말이 굉장히 많이 나와요. 사실 저는 이제 논문에서 이렇게 임피리컬리하다는 말을 이렇게까지 많이 쓰는 논문은 처음 읽어봐가지고. 근데 BP가 그냥 임피리컬리 루피 BP에서 결과가 더 좋대요. 그래서 지금 이 왼쪽 영상은 그냥 룹이 없는 일반적인 BP거든요. 여기서는 이제 이터레이션이 보시면은 0번, 1번 이렇게 해서 총 2번이 돌아요. 근데 루피 BP는 이제 어쨌든 간에 룹이 있음으로써 그 엣지가 더 생기는 거잖아요. 엣지가 더 생겼다는 거는 베리어블이랑 팩터 간의 그 관계가 더 생겼다는 얘기거든요. 관계가 더 생겼다는 거는 그만큼 이제 팩터 투 베리어블, 베리어블 투 팩터 이런 업데이트, 블리프 업데이트 이게 더 많아진다는 얘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뭐 컨버전스니 뭐니 뭐 그런 것들이 좋아지겠죠. 그다음에 어쨌든 간에 룹에서 이제 메시지를 계속 프로퍼게이션 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당연히 이터레이션이 더 많이 돌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도 애니메이션으로 보면은 한 번 더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게 한 번 더 생기잖아요. 루비니까. 그래서 이터레이션도 한 번 이렇게 계속 돈다.
그래서 이거는 논문에 나와 있었던 얘기고, 뭐 루피 BP가 결과가 더 좋다라고 나와 있고요. 이제 그런데도 이제 루피 BP에 대해서 장단점을 얘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이제 루피 BP의 장점을 이제 GNN이랑 비교를 하는데, GNN은 그래프 뉴럴 네트워크의 약자거든요. 그래서 뭐 CNN, RNN 이런 것처럼 GNN이 있는 건데, GNN은 인풋이 그냥 그래프인 거예요. 인풋이 노드랑 엣지로 된 그래프고. 근데 이것도 뉴럴 네트워크이기 때문에 GNN 같은 경우에는 이제 픽스드 스텝, 픽스드 넘버 오브 이터레이션만 이게 계속 업데이트가 된다. 하지만 이제 루피 VP는 더 이터레이티브하게 메시지 패싱을 하기 때문에 GNN보다 더 이터레이티브한 성능이 뛰어나다라고 장점으로 나와 있고, 단점에서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컨버전스 개런티는 되지 않는다. 이거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장에서 바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에 루피 BP 같은 경우에는 그 CPU나 GPU CPU나 GPU에 적합하지 않은 연산 방식이다라고 나와 있는데, 이제 CPU, GPU 지난 시간에 형님께서도 설명을 잘 해주셨는데, 이제 CPU는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시퀀셜 연산에 굉장히 강한 연산 장치란 말이죠. 하지만 루피 BP는 이제 룹이 더 커지고 그래프가 더 커질수록 굉장히 라지 스케일이 되고, 그다음에 이게 뭐 싱크로너스 업데이트가 될 수도 있고 에이싱크로너스 업데이트가 될 수 있는데, 어쨌든 간에 이게 다 패러렐 컴퓨팅이란 말이에요. 우리가 지금 시퀀셜하게 다른 노드가 먼저 계산이 되고 그 다음에 내가 되고 이걸 기다릴 필요가 없어요. 연관이 되어 있지 않는 이상. 각자 이제 디펜던트한 노드끼리 업데이트가 일어나기 때문에 굳이 이러한 거는 패러렐 컴퓨팅이 일어나야 되지 이제 시퀀셜 컴퓨팅이 일어날 필요가 없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CPU 연산에 루피비피가 적합하지 않다는 얘기인 거고, 그러면 패러렐이라고 하면은 GPU는 왜 그럼 적합하지 않냐라고 하면은, 이제 보통 GPU는 싱크로너스한 연산에 적합한 연산 장치이고 루피 BP는 이제 에이싱크로너스한 업데이트도 되기 때문에, 이제 왜냐면 디펜던트한 노드만 업데이트가 되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제 GPU도 적합하지 않다. 그래서 이제 이 BP라는 개념이 되게 예전에 나왔는데, 지금까지는 이렇게 그래프 연산에 적합한 하드웨어가 뒷받침되어 있지 않아서 사람들이 많이 안 썼다. 그런데 지금은 뭐 그래프 라이크 컴퓨팅 하드웨어가 많이 만들어지고 있으니까 루피 BP를 다시 한번 이벨리에이션 해보자 라는 방식으로 이제 논문이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아까 여기서 이제 그 컨버전스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개런티 되지 않는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루피 BP 더리베이션 하는 거는 어펜디스 A에 굉장히 길게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되고, 이걸 아주 간단히 요약을 하면은 이제 베리에이션 디스트리뷰션이랑 이제 포스테리어 함수의 KL 다이버전스를 구하는 과정에서 이 에너지 펑션을 막 풀게 되거든요. 근데 KL 다이버전스는 그냥 분포간이 확률 분포끼리 얼마나 다른가를 계산을 하는 그러니까 매트릭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거를 계산을 할 때 에너지 펑션을 쓰게 되는데, 이 베세 프리 에너지 사실 뭐라고 읽는지 잘 모르겠지만 이 에너지 펑션을 쓰게 되는데, 이게 컨벡스 하지가 않기 때문에 컨버전스 개런티가 되지 않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또 룹 스트럭처가 굉장히 복잡해지고 그래프가 굉장히 커짐에 따라서 이제 뭐 뭐든지 복잡해지면은 그 컨버전스 성능이 낮아지잖아요. 우리 뭐 딥러닝에서도 로스 랜드스케이프가 굉장히 복잡해지면은 뭐 로컬 미니멈은 구할 수 있지만 뭐 글로벌 미니멈은 구하기 쉽지 않다. 그냥 이런 느낌처럼 룹 스트럭처가 복잡해지면 그에 따라서 컨버전스 퍼포먼스도 내려간다. 그렇기 때문에 루피 BP가 뭐 컨버전스 개런티가 되지 않는다. 이런 관점에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다시 목차를 보면은 BP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루피 BP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이제 마지막으로 GBP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BP도 이제 BP잖아요. 근데 G만 붙었어요. G는 가우시안의 G거든요. 그럼 이제 가우시안을 굳이 왜 썼을까 해서 이제 논문에서 되게 그 착하게 하나하나 설명을 해주는데, 이제 가우시안은 이제 리얼월드 이벤트를 잘 모사하는 함수다. 그다음에 가우시안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민이랑 코브리언스만 알면은 다 표현을 할 수가 있고, 그 딱 두 가지 개념만 알면 되잖아요. 물론 문제가 복잡해지면 그것도 복잡해지긴 하지만, 그래서 굉장히 해석하기 쉬운 폼으로 되어 있다. 그다음에 어차피 익스포넨셜로 다 포뮬레이션이 되기 때문에 뭐 수학적인 이점이 있다. 그다음에 뭐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하든 컨디셔닝을 하든 그런 프로덕트를 하든 어쨌든 간에 다 익스포넨셜 텀으로 섞어 닫혀 있기 때문에 뭐 그런 거에 대해서 수학적 연산이 있다. 뭐 이래서 가우시안을 쓴다. 그래서 이건 그냥 백그라운드 지식으로 훑고 우리 넘어가면 되는 거고, 근데 이제 계속 에너지 모델을 계속 쓰고 있어요. 그래서 이것도 앞에 분들도 이제 계속 더 설명을 해주셨던 부분인데, 이제 에너지 펑션으로 쓸 때 모멘트 폼이랑 캐노니컬 폼 이렇게 두 가지 폼의 형태가 있거든요. 그래서 모멘트 폼 우리가 그 비교적 캐노니컬보다 익숙한 폼인데, 이제 민 벡터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 두 가지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 마지널라이제이션을 하기에는 이 폼이 이지하지만 뭐 컨디셔닝이나 프로덕트를 하기에는 이게 연산적인 이점이 없다. 하지만 캐노니컬 폼은 인포메이션 벡터랑 이제 프리시전 매트릭스,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의 인버스로 나타내지는 프리시전 매트릭스인데 이걸 쓰는 거는 마지널라이제이션 하기에는 연산적으로 복잡성이 있지만 컨디셔닝이나 프로덕트를 하기 위해서는 캐노니컬 폼이 모멘트 폼보다 더 유리하다. 그래서 앞으로 GBP 수식 관련해서는 캐노니컬 폼을 훨씬 더 많이 보실 거예요. 그래서 네, 왜 캐노니컬 폼이 더 유리한지, 어떠한 에너지 펑션에서 두 가지 폼이 결국엔 같은 건데, 뭐 어떤 의미를 갖는지, 뭐 민 코베리언스, 그다음 인포메이션 벡터, 프리시전 매트릭스 이렇게 일단 머릿속에 짚고 넘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가우시안 GBP에서 왜 가우시안을 쓰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이제 본격적으로 GBP에 대해서는 이제 조인트 디스트리뷰션 팩터 그래프에 이제 그 프로버빌리티는 캐노니컬 폼을 쓰면은 이런 식으로 프로버빌리티 함수가 표현이 되거든요. 그럼 여기서 우리가 맵 인퍼런스랑 마지널 인퍼런스를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맵 인퍼런스는 그 말 그대로 그 확률 분포가 최대가 되게끔 하는 X 맵 변수를 찾아라. 근데 이거는 결과적으로 에너지 펑션이 미니마이제이션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로 이 로그 라이클리를 풀다 보면은 이 X 맵이 결국에는 민 벡터가 나온다. 그다음에 마지널 인퍼런스는 이 프로버빌리티 함수를 계속 풀다 보면은 마지널 인퍼런스에서 이 민 벡터가 나오게 되고 이 민 벡터와 그 람다의 인버스 그러니까 이거는 그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죠. 코베리언스랑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벡터는 이러한 관계를 갖게 되고 이게 결국에는 민 벡터를 의미하니 이것이 결국에는 X 맵이다. 그래서 맵 인퍼런스를 통해서는 이 확률이 최대가 되게 하는 그 X 베리어블은 결국에는 민 벡터이고 마지널 인퍼런스를 통해서는 민 벡터와 그다음에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구할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슬라이드에서 저는 얘기를 하고 싶었고, 그 다음에 논문에서 추가적으로 얘기하는 거는 리니어 시스템 형태로 이 AX는 B, 이게 결국 리니어 시스템이잖아요. 그래서 이걸로 이 프리시전 매트릭스랑 뭐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랑 인포메이션 그 프리시전 매트릭스랑 그 다음에 민 벡터랑 인포메이션 매트릭스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리니어 시스템으로 나타낼 수 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논문에서 또 설명하는 GBP의 어떤 특성 중에 하나고 두 번째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GBP의 데피니션에 대해서 들어가는데 결국엔 우리가 앞에서 설명한 그 BP를 가우시안 모델에 적용을 했다 이런 얘기예요. 그러면서 이제 결국에는 우리가 보고 있는 그 팩터 그래프는 똑같고 그럼 메시지 패싱을 하는 게 결국에는 그 메시지 패싱을 하는 게 프로버빌리티인데 이거를 지금 우리가 가우시안 모델을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확률에서 우리는 인포메이션 벡터랑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메시지 패싱을 하면서 이거에 대한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구하겠다라는 게 GBP입니다. 결국에 팩터 그래프는 다 똑같아요. 팩터 그래프 안에서 메시지 패싱을 하는데 내가 지금 패싱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인포메이션 벡터와 프리시전 매트릭스의 의미를 담고 있다. 이것이 GBP입니다. 그러면 이제 GBP가 왜 루피 BP보다 좋냐라고 하면은 결국엔 가우시안 때문에 좋은 건데 이 가우시안이 주는 수학적 이점 때문에 더 좋다. 그다음에 여기서 또 empirical이란 말이 나오는데 stronger empirical performance than general 루피 BP. 해보니까 루피 BP보다 성능이 계속 좋았나 봐요. 그래서 그냥 이렇게 GBP가 더 좋다라고 empirical하게 나와 있고 그다음에 아무래도 가우시안은 우리가 코드 짜거나 이럴 때 더 implementation 하기가 편하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 때문에 루피 BP보다 GBP가 뭐 이점을 갖는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여기도 인터랙티브 이그젬플이 있는데 동영 이거 화면 보이시죠? 음. 제가 이걸 잘못 스티커를 잘못 붙였네. 죄송합니다. 다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지금 GBP였고요. 그럼 GBP의 특성은 이제 로컬하다, 프로버빌리스틱하다, 이터레이티브하고 컨버전트하다, 그다음에 에이싱크로너스하다 이렇게 논문 이게 굉장히 첫 부분에 나오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사실 이거에 대해서 제가 지금 다 설명을 드리지를 않았어요. 그래서 이거는 잠시 이런 게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고 뒤에 거 설명하고 이거는 컨클루전 때 다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두 번째는 이제 우리가 기본적으로 이제 BP가 뭐고 루피 BP가 뭐고 GBP가 뭔지 개념적으로 지금을 설명을 드렸는데 그럼 이거를 실질적으로 그
우리가 워낙 풀고자 하는 뭐 슬램이든 뭐든 간에 써먹으려고 하면은 이제 이상적이지 않은 경우가 많잖아요. 그럴 때 우리가 지금 이 GBP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는가가 세컨 파트거든요. 그래서 맨 처음에는 그 결국에는 뭐 릴레이션십이 우리가 보고자 하는 뭐 메저먼트든 옵저베이션 함수가 리니어하지 않은 경우 어떻게 이 GBP를 쓸 수 있을까? 두 번째는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그럼 가우시안이 아닐 경우에 GBP를 어떻게 활용을 할 수 있을까? 세 번째는 GBP는 결국에는 되게 큰 그래프 안에서 메시지 패싱을 해야 되는 건데 이거를 그냥 우리가 그냥 뭐 1번 노드부터 해, 2번 노드부터 해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우리가 이 메시지 패싱 스케줄링을 하는 거를 조금 더 효율적으로 할 수가 있는가? 그다음에 멀티 스케일 러닝은 저도 이거 계속 읽어봤는데 멀티 스케일이 저는 일단은 와닿진 않았는데 뭔가 이제 그리드 스트럭처 같은 데에서 어떻게 이거를 더 잘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첫 번째는 난리니어한 릴레이션십일 경우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기서 이 H 함수는 결국에는 우리가 뭐 EKF든 뭐 필터 기반 슬램이든 뭐 슬램이 아니든 어쨌든 간에 칼만 필터에 있는 많은 문제들을 풀 때 이런 메저먼트 모델이 쓰이게 되는데 이게 리니어하다면은 그냥 칼만 필터를 쓰면 되겠지만 이게 리니어하지 않으니까 우리 모두의 삶이 되게 다 어려운 거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할 때는 보통 이제 그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하게 되는데 여기서도 똑같아요. 이제 난리니어하니까 그냥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하면 된다. 그러면서 이제 포뮬레이션을 리니어한 거랑 똑같이 따라가는데 여기서 결국에는 이 옵저베이션 함수에서 이 부분에 이 리니어라이제이션 포인트를 고려를 해서 리니어라이제이션을 하면 된다. 그래서 우리가 그냥 늘 알고 있는 그냥 그 테일러 리니어라이제이션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상대적으로 간단한 부분이니까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그럼 가우시안 하지 않을 경우에는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면서 아까도 그 휴발로스에 대해서 잠깐 나왔었는데 이것도 이제 가우시안으로 우리가 맞춰야 되는데 가우시안에서는 결국에 중요한 거는 인포메이션 매트릭스랑 코베리언스잖아요. 프리시전 매트릭스죠. 그러면서 이거를 코베리언스 스케일링을 하면서 맞춰가면 된다라고 논문은 얘기를 해주고 있고, 그다음에 이게 결국에는 에너지 함수를 쓰는 모델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냥 쿼드라틱한 함수를 쓰기보다는 휴발 에너지 펑션과 같은 함수를 쓰면 보다 더 성능이 올라갈 수 있다라고 하는데 휴발로스는 이제 여기 그 식에서도 볼 수 있다시피 1차 함수랑 2차 에러너스랑 엘트로스를 합쳐놓은 경우거든요. 에러너스는 그냥 1차니까 레지듀얼이 작아도 그 값이 그렇게 커지지가 않아요. 근데 엘트로스 같은 경우에는 그 레지듀얼 값이 커지면 이게 제곱으로 늘어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그 아웃라이어가 있을 경우는 성능이 안 좋아질 수 있단 말이죠. 그래서 이거 두 개를 융합을 한 게 이제 휴발로스라고 불리는 부분인데 이것도 이제 굉장히 잘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지금 휴발로스거든요.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요 점 있는 부분 있잖아요. 여기까지는 이제 L2예요. 그럼 여기서부터가 이제 L1으로 되는데 지금 우리가 원하는 이 Y축이 레지듀얼인데 이 뭐 레지듀얼이 이 휴발로스에 얼마나 피팅을 했으면 좋겠느냐에 따라서 이런 식으로 이 제가 이걸 움직일 때마다 여기 코밸런스 값이 변하죠. 그래서 이 코밸런스를 스케일링을 하면서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를 보여주는 거고 두 번째가 조금 더 좀 재밌는 게 있는데 어 지금 이게 여기 이 백그라운드에서 돌아가고 있는 벡터 그래프예요. 여기 사이트에서 다들 해 보실 수 있는데 결국에는 제가 이 베리어블 노드를 지금 이 스텝 펑션에 맞추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제가 에너지 펑션을 맨 처음에 스퀘어드 로스로 하게 되면은 이렇게 스텝에 딱 맞지 않는단 말이죠. 여기 이렇게 아웃라이어가 생기는데 이거를 휴발로스로 바꾼 다음에 하게 되면은 비교적 더 잘 피팅을 한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휴발로스가 그 레지듀얼 측면에서 가지는 더 이점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썼다라는 게 두 번째 내용이고 이게 잠시만요. 너무 헷갈리네. 혹시 다시 원래 화면 보이시나요? 안 보이는군요. 네. 그래서 여기가 이제 코베리언스 하면 되고 이제 휴발로스가 뭐 에런 로스랑 엘트 로스를 합쳐 놓은 폼이니까 뭐 아웃라이어 데이터나 그런 거에 더 유리하니 우리가 원하는 에너지 펑션을 도입을 해서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가우시안 아닐 때도 더 잘 GBP를 활용을 할 수가 있겠다라는 게 이 세컨 파트의 주제이고
세 번째는 이제 로컬 업데이트랑 스케줄링인데 이제 결국에는 노드에서 메시지 패싱을 하는 거다 보니까 사실 이제 어떤 방식으로 메시지 패싱을 가져가는 그 스트래터지가 있느냐에 따라서 컨버전스 속도가 달라진단 말이죠. 그래서 이제 그거를 어떻게 더 잘 할 수 있는가에 대해서 지금 이 부분에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그 메시지를 어떻게 스케줄링을 하느냐에 따라서 컨버전 속도가 많이 달라진대요. 그래서 우리가 메시지 패싱을 하고 싶은 거에 대해서 노드별로 그 뭔가 더 컨버전스에 더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는 거 순서대로 스케줄링을 해서 메시지 패싱을 하면 된다. 그런 것까지 GBP에서는 그런 튜닝도 우리가 추가적으로 원한다면 할 수 있다. 그리고 이게 뭐 레지듀얼 빌리프 프로퍼게이션의 무슨 비하인드 아이디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도 인터랙티브 이그젬플이 있는데 음, 이게 랜덤 데이터가 이렇게 제가 찌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빨간색에 피팅을 하는 게 목표인데 예를 들어서 싱크로너스 업데이트를 하게 되면 그냥 한 번에 그냥 다 노드에 메시지 패싱을 뿌려서 그냥 업데이트를 하는 건데 이러면 이제 이 정도 피팅이 되고 아까 그 데이터 분포를 다르게 하면 해버렸네요. 일단 보시면은 일단 제가 예를 들어서 랜덤 메시지를 하면은 그냥 제가 메시지 하고 싶은 이 노드를 랜덤하게 그냥 아무거나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근데 이것도 인내심을 가지고 그냥 계속 하다 보면은 언젠가는 이게 그 수렴이 되거든요. 근데 이 수입은 뭐냐면 그냥 이 노드를 순서대로 이렇게 갔다가 수입을 하는 거를 얘기를 하는 건데 이렇게 수입을 계속 하면은 이것도 계속 수렴이 돼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하고 싶었고 이게 수렴이 되는 게 아, 계속 왔다 갔다 해서 죄송합니다. 그래서 여기 그 논문 저자가 얘기를 하는 거는 GBP는 이제 임의적인 메시지 패싱 스케줄에서도 컨버지를 하고 그다음에 뭐 어느 정도 그러니까 글로벌 미니멈 뭐 글로벌 컨버전스까지는 아니더라도 어느 정도 로컬 컨버전스에 준하는 퍼포먼스는 낼 수 있다. 랜덤 메시지 패싱이든 그다음에 그냥 일반적으로 전체 노드를 우리가 수입을 하든 다만 이제 컨버전스 속도나 그런 퍼포먼스의 차이가 있기는 하지만 랜덤하게 하든 수입을 하든 어쨌든 컨버지는 어느 정도로까지는 한다. 그래서 이런 얘기를 강조하고 싶었다고 하고 맨 마지막에는 어 사실 저는 이 이미지 솔트 페퍼 노이즈 줄이는 예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게 맨 처음에 좀 이해하는데 저도 오래 걸렸는데 뭐 그냥 이런 거에 아이고 다시 처음부터 하면은 그 뒤에서 이런 팩터 그래프가 있어 가지고 이거 메시지 패싱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all to all 메시지를 하면 한 번에 그냥 이렇게 전체 영역에 대해서 다 메시지 패싱을 하겠다. 그래서 이럴 때 이제 이 솔트 앤 페퍼 노이즈를 줄이는 게 지금 이 태스크의 주 목적인데 이럴 경우에 이거 GBP를 돌려보면은 이런 정도 퍼포먼스로 줄이는데 마찬가지로 우리가 아까 봤었던 휴버 로스를 가하게 되면은 효과적으로 더 잘 줄인단 말이죠. 하지만 뭐 블러링이 일어나는 거는 어쩔 수 없는 거고. 근데 이제 어텐션으로 제가 원하는 구역에서만 스케일 로스를 하게 되면은 이렇게 어텐션 하는 방법으로도 가능하다. 이것도 그냥 노드에서 제가 원하는 부분만 보겠다는 그런 어텐션의 의미인 것 같아요. 저도 아직까지 이 부분은 좀 잘 이해를 못 하겠지만. 마찬가지로 이거를 또 휴버 로스로 어텐션을 하게 되면은 블러링은 더 심하지만 보다 더 효과적으로 페퍼 노이즈를 줄일 수 있다라는 게 여기 내용입니다. 뭔가 제가 굉장히 비효율적으로 상을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세 번째 뭐 로컬 업데이트나 스케줄링을 하는 방식으로 메시지를 패싱을 하는 게 더 GBP를 잘 활용을 할 수 있는가에 대한 내용이었고 마지막에는 결국에는 이제 이미지를 아마 제일 많이 쓰실 텐데 쓰실 수도 있지만 이미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그 픽셀 바이 픽셀 이런 게 다 그리드 스트럭처잖아요. 그런데 펄슨 더 그리드 그래서 이런 그리드 스트럭처에서 GBP를 더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게 콜슨 더 그리드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드를 콜스하게 만들면 된다. 그래서 이 콜스라는 게 결국에 덩어리가 크다 이런 의미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카메라 칼리브레이션을 하는데 카메라 롤 각도를 찾고 싶어요. 그런데 0도에서 10도 사이에 롤이 있다는 것만 알아. 그러면 저는 콜스 투 파인 서치를 먼저 할 것 같아요. 그럼 콜스 서치를 한다는 건 뭐냐면 뭐 2도 간격으로 찾겠죠. 0도에서 2도, 2도에서 4도, 4도에서 6도, 6도에서 8도, 8도에서 10도로 찾는데 뭐 4도에서 6도 사이에 뭐 어느 정도 로컬 미니멈이 나왔어. 그러면 그다음에 이제 보통 파인 서치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그 콜스의 의미인데 결국에는 제가 그리드가 커질수록 제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XI의 노드가 있어요. 근데 이거랑 연결된 팩터나 뭐 그런 팩터나 다른 베리어블들이 이제 계속 많아질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은 많아진다는 거는 여기서 거리가 더 늘어난다는 거예요. 제가 계산을 해야 되는 저쪽 메시지 패싱의 끝까지. 그러면은 거리가 늘어난다는 거는 그만큼 프리퀀시가 작아진다는 거겠죠. 그럼 프리퀀시가 작아지면은 얘네가 그 컨버전스로 디케잉하는 속도가 그만큼 작기 때문에 컨버전스 하는데 더 효과가 퍼포먼스가 나쁘다. 멀리 있는 노드들이 많을수록. 그래서 그래프에서는 이걸 뭐 K-홉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뭐 얼마만큼 떨어지냐 뭐 1홉, 2홉, 3홉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래서 이렇게 그리드를 쪼끔 더 간단하게 만들자. 그래서 여기에서 뭐 9 홉만큼 떨어져 있는 노드가 있으면은 그리드를 내가 더 콜스하게 봐서 뭐 3 홉만큼 줄일 거야. 그러면 그 정확한 그리드를 반영을 한 건 아니니까 여기서 GPP로 나오는 옵티멀 솔루션이 정확한 솔루션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거를 여기서 이제 콜슨 그리드에서 한 번 찾은 그 옵티머를 이제 실제 그리드로 GBP를 쓸 때 새로운 이니셜라이제이션으로 도입을 함으로써 훨씬 더 컨버전스의 속도를 높일 수가 있다가 이제 여기 그리드 스트럭처에서 하는 말이고 하지만 이제 세상은 그리드 스트럭처가 아닌 경우도 있잖아요. 그럼 그럴 때 언스트럭처드 경우일 때는 그럼 GBP에서 이런 아이디어를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은 그 뉴럴 네트워크에서 그 각각의 멀리 있는 노드들이 뭔가 담고 있는 그런 추상적인 의미를 배울 수 있게끔 뉴럴 네트워크를 구성을 하면 된다. 그래서 뭐 여기서는 계속 이제 스페시픽 업스트랙션이 추상 이런 의미잖아요. 그래서 이런 거를 뭐 배울 수 있게 우리가 뉴럴 네트워크 할 때 레이어 이렇게 중간에 많이 넣는 것처럼 그런 거를 배울 수 있는 뉴럴 네트워크를 넣음으로써 이러한 그 그리드가 아닌 어떠한 스트럭처에 그 계층적인 의미를 부여를 할 수가 있다라고 하고 끝납니다. 그러고 여기 부분은 이제 제목은 멀티 스케일 러닝이라고 되어 있었어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으로 논문에서 나와 있는 전반적인 내용을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이제 컨클루전은 결국에는 이제 GBP가 뭔지 BP인데 가우시안 모델을 쓴 BP다. 그럼 BP가 뭐냐? 팩터 그래프에서 메시지를 주고받으면서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어떤 베리어블의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계산하는 과정이다. 근데 왜 GBP를 쓰냐? 그러면 로컬하고 프로버빌리스틱하고 이터레이티브하고 에이싱크러너스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GBP를 쓴다. 그러면은 GBP는 이제 우리가 원하는 그 이상적인 상황일 뿐만 아니라 뭐 난리니어 팩터가 있었을 때 뭐 가우시안 데이터 디스트리뷰션이 아닐 때 그런 때도 다 동작이 가능하고 더 로버스트한 에너지 펑션을 씀으로써 그거의 퍼포먼스 또한 늘릴 수가 있다. 그러면 또 어텐션 드리븐 메소드로 동작을 하고 뭐 그러면 또 그 메시지 스케줄링 기법을 통해서도 컨버전스 속도를 더 높일 수도 있고 우리가 뭐 언스트럭처드 그리드에 대해서는 하이어라키컬 스트럭처를 도입을 함으로써 그것 또한 컨버전스를 더 높일 수가 있다. 그래서 GBP를 쓴다. 그다음에 제가 아까 말씀을 안 드렸던 게 이건데 그러면은 GBP의 특성이 로컬, 프로버빌리스틱, 이터레이티브 그다음에 에이싱크로너스한 특징이 있다. 이렇게 총 4개가 나와 있는데 프로버빌리스틱이 제일 짧으니까 이걸 먼저 할게요. 프로버빌리스틱은 결국에는 이게 마지널 디스트리뷰션을 계산을 하면은 코비리언스 매트릭스, 그러니까 프리시전 매트릭스랑 그다음 인포메이션 벡터 결국에는 민 값을 같이 계산을 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게 왜냐면 메시지 패싱에서 주고받는 값이 그거였으니까. 그렇기 때문에 확률적인 특성이 있고 언서텐티도 계산을 할 수 있다. 그 프리시전 매트릭스를 통해서 그게 이 내용이고 이터레이티브 앤 컨버전트 뭐 GNN처럼 이렇게 픽스드 스텝만큼 뭐 돌아라 이렇게 정해진 게 아니고 계속해서 돌 수 있는 특성을 가졌기 때문에 이렇게 이터레이티브하고 그에 따라서 더 컨버전트하다 이런 얘기가 계속 나오는 것이고 그다음에 이거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잘 이해가 안 갔는데 이게 팩터 그래프가 있고 뭐 이렇게 있어요. 그런데 이제 추가적으로 이 팩터 그래프 안에서 GP가 막 열심히 돌고 있어. 그런데 새로운 센서가 추가가 되면은 거기서 이제 메저먼트가 계속 올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GP가 돌고 있는 거는 계속 돌고 있고 얘는 얘가 추가가 된 노드랑 팩터 사이에서의 그 메시지 패싱만 하면 되므로 뭔가 이제 뭐 글로벌 클락이 안 맞는 상황 아니면은 특정 센서가 딜레이가 있는 상황 이런 상황에서도 GBP는 여전히 잘 동작을 할 수가 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나온 게 에이싱크로너스한 특성이 있다. 마찬가지로 이제 에이싱크로너스한 거는 아까
잠깐 얘기했다시피 뭔가 노드가 한 방에 빵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여기 최적화되고 이렇게 됐다가 또 여기 비동기적으로 최적화되고 이쪽 노드 됐다가 이러한 특성이 이제 GBP에서는 가능을 하기 때문에 이제 에이싱크로너스한 특징이 있다라는 게 이제 이 말의 의미고요. 그다음에 로컬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이 팩터 그래프가 담고 있는 게 결국엔 로컬 정보잖아요. 왜냐하면 나랑 이제 그 연관이 되어 있는 노드들끼리 다 연결이 되어 있는 게 결국엔 엣지니까. 그래서 그러한 로컬적인 특성에 대해서 이제 내가 필요로 하는 부분의 정보들만 이제 저장을 하고 그것만 이제 메시지 패싱을 하기 때문에 뭐 싱글 칩이나 이제 분산 시스템에서도 더 잘 동작을 하는 게 이제 GBP의 특성인 거고. 그다음에 Just in Time Convergence는 결국에는 이제 GBP에서 내가 예를 들어서 연산량이 없으면은 뭐 10개 노드를 한 번에 다 계산을 안 해도 되는 거잖아요. 2 개씩 하고 또 2 개씩 하고 이렇게 되는 거니까.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Just in Time Convergence라는 말이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까지가 이제 GBP가 뭐 어떤 거다라는 거를 아셨을 것 같고, 그다음에 다음은 아까 형제님께서 그 잠깐 그 뭐냐 공유를 해 주셨는데, 예 저도 최근에 이제 GEP를 막 찾다 보니까 스칼라 임박스에서 이걸 추천을 해 줬어요. ECCV에 이번에 억셉이 됐더라고요. 지금 ECCV 끝났나? 하고 있나? 뭐 지금 최근에 하여튼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거를 사실 이제 저도 슬램을 하긴 하지만 이제 컨티뉴어스 타임 슬램 이거는 그냥 읽기만 하지 이제 저는 이거랑 관련이 없는데, 그래서 이제 뭔가 개념적으로 알고 있던 GBP가 실질적으로 이제 슬램이 어떻게 쓰이는지를 다 같이 보면은 훨씬 더 이해가 좋을 것 같아 가지고 갖고 왔고, 이 논문에 대해서 제가 다 설명을 드리진 않을 거예요. 일단 Continuous Time 슬램이 뭔지는 다들 아시니까 이제 제가 그냥 얘기는 안 할게요. 이제 Continuous Time 이제 Discrete Time 뭐 T1, T2 막 이런 게 아니고 그냥 쭉 인테그랄로 이제 그 소스를 다 계산을 하겠다 이런 얘기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뭐 B스플라인이니 D스플라인이 뭐 이러면서 막 옵티마이제이션 메소드가 굉장히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거는 모르는데 여기 논문에서 이제 GEP를 씀으로써 우리가 이제 오늘 배웠던 내용들이 다 나와요. 뭐 이 NLLS가 Non-Linear Least Square 메소드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터레이티브하고 뭐 프로바빌리스틱하고 이런 특성들 때문에 이제 GBP가 잘 동작을 한다. 그래서 여기서 GBP 베이스로 이제 BA를 푸는 내용이 여기에 담겨 있어요. 그래서 그래 이거 그림은 쪼끔 신기해서 갖고 왔는데 이 초록색 나선형 보이는 게 브라운 트루스 패스거든요. 근데 이 마젠타 색깔이 GBP로 찾은 옵티마이제이션 패스예요. 근데 이니셜라이제이션은 지금 GBP가 굉장히 구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터레이션 한 번만 하면은 이 마젠타가 지금 초록색에 거의 따라가잖아요. 그래서 이니셜라이제이션이 구린데도 GBP는 잘 동작을 한다. 그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하얀색 선 같은 게 보이는데 이게 NLLS로 찾은 옵티멀 패스예요. 그래서 그것과 거의 준하게 GBP가 이니셜라이제이션은 구리지만 더 잘 동작을 할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 여기서 이제 팩터 그래프 결국에는 이 팩터 그래프 자체는 우리가 슬램에서 계속 보던 그 포즈 그래프거든요. 노드는 뭐 카메라의 위치, 카메라 또는 뭐 로봇이겠죠. 로봇의 그런 위치. 그다음에 뭐 랜드마크의 위치. 그다음에 이 엣지 정보는 거기서 보는 렐레티브 포지션의 정보들이 다 담겨 있는데, 여기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베리어블 투 팩터, 팩터 투 베리어블 통해서 그다음에 블리프 업데이트를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메시지 패싱을 한다. 그러면서 여기서 결과적으로 솔빙을 하고 있는 주된 이퀘이션이 뭐냐면 이 7번 이퀘이션이에요. 이 7번 이퀘이션이 뭔지를 갖고 왔는데 이 7번 이퀘이션이 이거거든요. 결국에는 아까 봤던 것처럼 그 X 맵을 구하기 위해서 에너지의 합을 최대한 미니마이즈를 하게 되는 이 세타를 구하겠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가 결과적으로 쓰고 있는 그 에너지 펑션의 그 해가 되는 것이며 우리가 결과적으로 솔브를 하는 게 이 세타다. 그래서 이게 그 개념은 배운 거랑 크게 다르지 않는데 이걸 어떻게 활용을 하느냐, 그다음에 여기서 메시지 패싱을 어떻게 구현을 하고 뭐 이런 게 주된 컨트리뷰션이겠죠. 근데 이게 오픈 소스로 나와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보시면 될 것 같고, 저는 뭔가 개념적으로 알았던 GEP가 실질적으로 슬램에서 이런 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게 쪼끔 더 많은 분들이 직관적으로 이해를 하실 것 같아 가지고 네 갖고 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준비한 발표는 여기까지입니다. 질문이 있으실까요? 저 질문 있는데요. 들리시나요? 네, 잘 들립니다. 그 맨 처음에 네. 가우시안 폼에서 캐노니컬 폼 쓴다는 내용 있잖아요. 거기 슬라이드 네. 한번 봐 주시면은 여기 보면은 네. 저도 이 그림 봤었거든요. 그래서 원래 뭐지? 노멀 폼보다 캐노니컬 폼 쓸 때 마지널라이제이션이 더 익스펜시브하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지금 GBP 돌릴 때 아까 계속 설명해 주신 게 어쨌든 마지널라이제이션이 계속 약간 핵심 뭐랄까요? 펑션으로 필요한 것 같은데 근데 이제 네. 캐노니컬 폼을 쓴 이유가 어쨌든 그래서 뭐 어쨌든 프로덕트가 쉬워서인 것 같긴 하거든요. 그 뭐 따로 찾아보니까 그냥 이제 다 메시지 패싱으로 받은 애들을 다 그냥 더하기로 할 수 있어서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마지널라이제이션도 어쨌든 필요한데 그게 네. 익스펜시브함에도 불구하고 캐노니컬 폼을 쓰는 게 그럼 어쨌든 이제 다른 데서 얻는 이점이 더 크기 때문인가요? 뭐 그런 내용이 좀 있을까요? 저도 이거 계속 저도 이게 캐노니컬 폼도 익숙하지 않아 가지고 말씀 주신 거에 대해서 좀 생각해 봤는데 결국에는 메시지 패싱이 되는 횟수가 사실 더 많잖아요. 왜냐면 노드에서 뭐 팩터 투 베리어블도 있고 베리어블 투 팩터도 있고 이게 반복적으로 계속 이터레이티브하게 나는 연산이고 그럼 결국에 이 메시지 패싱에서 지금 패싱하고자 하는 그 주된 요소가 뭐냐라고 하면은 결국에는 인포메이션 벡터랑 프리시전 매트릭스거든요. 프리시전 매트릭스 같은 경우에는 다이애고널 폼만 주로 쓰잖아요. 그다음에 인포메이션 벡터는 우리가 더 잘 표현을 할 수가 있고 벡터 폼으로. 그다음에 이게 어쨌든 간에 익스포넨셜로 메시지 패싱을 하는 거기 때문에 이 과정에서 지금 인포메이션 벡터랑 프리시전 매트릭스의 그런 프로덕트나 뭐 컨디셔닝 같은 것들은 그냥 연산이 복잡하진 않잖아요.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이런 4층 연산으로 대부분 표현이 된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부분들에 의해서 메시지 패싱의 빈도가 훨씬 더 많고 메시지 패싱을 할 때 결과적으로 갖고 다니는 그 정보들을 표현을 하는 게 캐노니컬 폼이기 때문에 마지널라이제이션은 근데 사실 이제 그 다 어그리게이션 한번 할 때 할 때만 쓰는 거기 때문에 뭔가 음. 메시지 패싱하는 속도보다는 쪼끔 더 낮아서 캐노니컬 폼을 쓰는 게 아닐까 제 음. 추측입니다. 그 어쨌든 메시지가 뭐랄까요? 예를 들어서 그냥 어 팩터 투 밸류라고 했을 때 밸류 노드 베리어블이죠. 베리어블 노드가 엄청 많은 메시지를 받아서 그거를 합산하는 과정 이제 프로덕트 하는 과정은 캐노니컬 폼을 쓰면은 그냥 합산을 할 수 있으니까 되게 싸게 할 수 있고 대신에 다 합산을 하고 나서 마지널라이제이션은 한 번만 하면 된다. 뭐 그런 식으로 약간 이해를 하면 되겠네요. 네. 그 여기 그 혹시 창 보이세요? 네네. 그럼 아 네. 여기서 이제 결국에는 메시지 패싱을 하는 게 이 베리어블에서 팩터로 이제 다 메시지 패싱을 하는 요 짝대기 하나하나가 다 메시지 패싱이잖아요. 그죠. 근데 마지널라이제이션 하는 거는 이걸 한 후에 하면 아 된단 네네. 말이죠. 그래서 다 받고 나서 빈도 한 번만 하면 수가 되는 네. 네. 그래서 그런 것 같습니다. 아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질문 하나 있는데요. 아까 형기님 질문하셨던 것처럼 어싱크러너스라는 프로퍼티를 이제 실제 IPU 같은 데다가 구현한다고 쳤을 때 결국에 네. 로컬하게 빌리브 업데이트를 하고 싶으면은 메모리 액세스를 해야 될 것 같은데 그러면 네. 가정이 그 빌리프 업데이트를 위해서 양쪽에서 이제 메시지 패싱이 들어오는 것 때문에 생기는 메모리 라이팅 경합이 생길 것 같은데 그거는 이제 네. 모든 연산이 아토믹하다고 보고 무조건 누군가는 먼저 라이팅을 하고 그다음에 이제 서머라이제이션이 쭉쭉쭉 같은 메모리에 뭐 들어가게 한다는 뭐 가정을 가지고 칩을 설계해야지 이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아니면 그냥 진짜 막 다 던져 놔도 되는 걸까? 어디까지 아토믹해야 될지가 오퍼레이션에서 아니면 제가 그 이제 칩 부분은 사실 네. 잘 몰라서 잘 모르겠는데 뭔가 예. 말씀 주신 거 생각을 해 봤을 때는 아무래도 뭔가 '처음은 어떻게 해야 된다.'라는 룰이 정해져 있을 것 같아요. 만약 그런 거 없이 정말 산발적으로 이렇게 하게 된다면은 연산에서 그게 리드 라이트 하는 과정에서 꼬이지가 않을까. 예를 들어서 어딘가는 분명히 그 베리어블이든 팩터든 간에 뭔가 업데이트가 돼야 되는 순서가 정해져 있어야지 그게 빌리프가 이제 업데이트가 되고 내가 본 거에서 그다음 게 또 업데이트가 되고 이런 순서가 정해져 있을 텐데 그래서 그러한 뭐 어소시에이션 순서는 아마 있어야지 좀 컨버전스가 음. 될 것 같습니다. 예 뭔가 그런 방법이 임플리멘테이션에서 있을 마지막 하나 더 질문이 있는데요. 뒤에 네. 멀티그리드랑 하이라키컬 방법 가지고서는 좀 루피를 개선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돼 있는데 이게 네. 로컬리티를 깨는 형태가 되는 게 아닌가 싶어서 요건 또 어떻게 구현을 해봐야 되나 생각이 들더라고요. 아까 이제 메시지 패싱이 근방에서 이렇게 퍼져나가는 거를 키로 삼아가지고 IPU 같은 데 임플리멘테이션 하게 되는데
하이라키를 네. 둔다고 이제 저 멀리 있는 이제 뭐 9업짜리를 3업으로 가지고 온다고 하면 사실 멀리 있는 거 땡겨오는 거니까 이건 또 이제 액세스에서 이점이 없을 것 같은데 뭔가 뭘 카핑을 음. 또 어디다 해놓든가 이게 네 근데 어디까지 이게 결국엔 네, 아, 네 네. 제가 말을 끊은 것 같아서 죄송해요. 아닙니다. 네. 어쨌든 간에 이렇게 뭔가 결국에는 이 기본적인 인풋의 구조를 바꿈으로써 로컬적인 특성이 깨지는 거 아닌가라는 게 질문 주신 포인트가 맞으시죠? 네 그래서 해서 여기서 이제 만약에 네. 네 계속해 주십시오. 네. 그래서 이제 그리드 스트럭처 같은 경우에는 어쨌든 간에 그 그리드를 콜슨 시킨 다음에 이제 바로 그거를 쓰는 게 아니고 콜슨을 해서 뭔가 그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하기 위한 그 진짜 원래의 그리드에서 그리드 자체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여기서 한 번에 이제 바로 GUP 돌려버리면은 옵티멀한 솔루션에 가지 않을 거란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를 뭔가 그전에 약간 뭔가 좀 초벌구이하듯이 뭔가 이렇게 그리드를 쪼끔 더 간단하게 함으로써 여기서 솔루션을 한 번 구한 다음에 그게 어느 정도 막 너무 랜덤한 건 아닐 거고 이 그리드한 거에서 또 나름 옵티멀한 걸로 나온 거기 때문에 이거를 진짜 거의 이니셜라이제이션을 함으로써 이제 더 복잡한 원래 그리드의 형태에서 퍼포먼스 성능을 컨버징 퍼포먼스를 높이겠다는 게 이제 첫 번째 그리드 스트럭처의 얘기고 두 번째 스트럭처는 이제 자세하게 나오진 않았는데 굉장히 이제 그 레퍼런스 되는 게 뭔가 많아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하이어라키컬 구조를 배운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뉴럴 네트워크를 씀으로써 이런 abstraction을 러닝을 한다고 그 논문에 표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마 러닝을 하는 거 자체가 이러한 뭐 9 홉만큼 떨어져 있는 거, 뭐 12 홉만큼 떨어져 있는 이거 간에 뭐 레이어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그러한 구조 자체를 배워서 최대한 로컬적인 성능이 깨지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이런 그리드 자체의 하이어라키컬 구조나 아니면은 전체적인 뭔가 이런 구조를 대표할 수 있는 가장 간단한 형태의 뭔가 그런 좀 의미를 담은 그런 뉴럴 네트워크를 따로 학습을 한 후에 여기 그리드에 적용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로컬적인 성능을 다 포함을 하는 어떠한 그런 추상화 형태를 별도의 뉴럴 네트워크가 배워서 더 잘 컨버지할 수 있게 해 주는 걸 말을 하는 것 같아요. 예 아마 unstructured hierarchical 요거 하는 거는 hierarchical pose graph optimization에 쓰는 스킬 쓰면 꽤 좋을 것 같고 BA도 rotation averaging이나 좋은 초기화 테크닉들 쓰면 좋을 거는 같은데 이제 아까 네. 첫 번째 이제 희승님 발표에서 했던 것처럼 IPU에다 넣는다고 하면은 메모리 적재하고 뭐 이런 게 일일 것 같은데 가능하면은 이제 네. 초기에 작은 사이즈의 문제를 만들어 놓고 이제 뒤에 원래 사이즈의 문제에다가 적절하게 이 초기 값을 집어넣는 방법론이 되게 골이 아플 것 같은데 그냥 한 네. 방에 처리하는 방법이 있나 아니면 네 이렇게 하면 되나? 그런데 이제 계속 이제 여기 뭐 GWP 부분에서도 앞에서 이제 계속 말을 하는 게 뭐 랜덤 메시지 패싱 스케줄이든 뭐 수입을 하든 뭐 우리가 원하는 글로벌 컨버전스까지 이게 수렴을 할지 아닐지 모르겠지만 뭐 어느 정도 옵티멀한 로컬 컨버전스는 뭐 나온다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아마 컨버전스 퍼포먼스가 중요하지 않은 환경에서는 이렇게 그냥 뭐 따로 이런 별도의 네트워크나 뭐 그리드를 콜슨하는 과정 없이도 이 GP를 쓸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근데 만약에 그런 환경이면 굳이 GP를 쓸 필요가 없잖아요. 실시간이 아니거나 뭐 컨버전스 속도가 중요하지 않은 환경이라면은. 네, 그래서 그렇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하나 더 물어봐도 되나요? 네네. 네 죄송합니다. 다른 분 질문 있으실 텐데 빠르게 질문 드리면은 마지막에 가져오신 그 최근 논문 있잖아요. 거기서는 이밸류에이션 같은 게 있나요? 약간 구현했던 아까 뭐 구현체가 있다고 하셨는데 그럼 얘도 네. IPU를 쓴 건가요?
이게 정확하게 어떤 칩에서 쓴지는 모르겠는데 이렇게 GBP 하는 이 뭔가 그 라이브러 프레임워크를 얘네가 만들었더라고요. 이게 하이퍼림 네.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이 프레임워크를 만들어 가지고 결국에는 이 논문 자체에서 그 이밸류에이션 하고 이런 것들은 그냥 다 슬램 뭐 옵티마이제이션이나 뭐 포즈 그런 걸로 이밸류에이션을 하기는 합니다. 하이페리온 CPU입니다. 아, 네네. 알겠습니다. 제가 또 따로 찾아볼게요. 네, 감사합니다. 저도 아직 이건 잘 안 봐봐 가지고. 그 솔버를 다른 거를 썼을 겁니다. 아마 세레스랑 심포스를 비교를 할 텐데 심포스라고 이제 업계에서 슬램 구현하시는 분들만 알고 있는 비장의 솔버가 하나가 있습니다. 그 스카이디오라는 그 미국의 드론 회사에서 만든 건데 쓰기 킹이에요. 아주 좋습니다. 파이썬 유저들도 쓰기 좋습니다. 질문 더 이상 없으시면 종료할까요? 네, 없으신 것 같으니 녹화 종료하겠습니다.